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지난주 증시의 주요 변동 요인에 대해 살펴보는 위클리 순살 시간입니다. 먼저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있죠.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공급망 타격이라는 3대 요인에 주목해서 실적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먼저 실적을 발표한 우버와 리프트는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즉 사람들이 이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라서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엔데믹 진행에 힘이 실리는 결과였죠. 그리고 또 실적을 발표한 제약업체 화이자의 경우에는 물론 매출이 전년 대비 거의 더블로 뛰긴 했지만 올해 백신과 치료제의 매출이 시장 기대치만큼은 안 나올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역시도 엔데믹의 신호탄인데요. 이 때문에 주요 백신주들이 단체로 끌어내려졌었고요. 실제로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는 방역수치 완화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행과 레저 분야의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꾸준히 힘을 받는 중인데요. 온라인 여행 부킹 업체 익스피디아의 경우에도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여행 수요가 확실히 회복 중이라는 CEO의 코멘트가 있었죠. 반면에 팬데믹 수혜주였던 펠로톤 같은 경우는 4분기 어닝 쇼크를 발표하면서 결국 경영진도 교체하고 구조조정도 시작하는 안 좋은 결과를 맞았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 실적이 잘 나오는 특히 소비재 회사들이 제갈길을 가는 중인데요. 멕시칸 패스트푸드 체인인 치폴레의 경우에는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가격 인상을 잘하고 있어서 비용 오르는 것을 소비자 물가로 잘 전이하고 있다고 밝혔죠. 코카콜라와 펩시도 나란히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똑같은 말을 했는데요.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인플레 면역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가격은 올렸지만 비용 증가분이 100% 커버된 건 아니라서 영업이익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올해까지는 최소한 수익성 자체엔 영향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도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OTT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수는 예상보다 훨씬 많아서 이 역시도 호재였는데 더 중요한 거는 팬데믹 이후 작살났던 놀이동산 부분에서 무려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전에 매출 비중 20%를 차지하던 해외 여행객들 없이도 거둔 성과였죠. 그리고 요즘 테크주들은 거의 다 심심하면 박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데이터독 그리고 트윌리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었고요. 반면에 소셜미디어들은 전반적으로 메타를 선두로 해서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어닝 쇼크를 발표하면서 이번 분기에는 손실도 각오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죠. 캐시 휴드의 경우에도 트위터를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유명한데 실적 발표 이전에 큰 부분을 매도하는 걸로 이슈가 됐었죠. 참고로 트위터는 메타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상황입니다. 메타의 경우에는 애플의 iOS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타겟 광고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면은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타겟 광고보다는 브랜딩 광고, 그러니까 그냥 구독자들 대상으로 노출을 해주는 광고가 더 많기 때문에 페이스북만큼의 정교한 타겟팅을 필요로 하진 않아서 타격이 좀 더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인플레이션이었는데요. 모두 보셨다시피 쇼킹한 결과가 나왔죠. 지난달에도 역대급 40년 만에 역대급 인플레를 발표했었는데요.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7.5%, 저번 달보다 더 높아진 인플레를 찍으면서 인플레 우려는 더 심화된 상황입니다. 생각보다도 더 빡센 긴축이 올 거라는 걱정에 테크 회사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고 있죠. 1월 인플레 수치가 발표된 이후에는 이제는 3월에 금리를 한 번에 50bp 올린다는 전망, 보통 한 번에 25bp씩 올리는데 이제는 한 번에 금리를 50bp 올린다는 전망, 그리고 올 연말까지 금리를 7번 올린다는 전망이 대세로 자리를 잡았죠. 기존보다 훨씬 더 빡센 긴축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3월달 FOMC 이후에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예상인데 기준금리가 25에서 50bp, 즉 25bp를 올린다는 예상이 6.3%, 기준금리가 50에서 75bp, 금리를 한 번에 50bp 올린다는 예상이 93.8%로 이제는 시장에서 웬만하면 50bp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차트의 경우에는 올 연말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를 예상하고 있는 건데요. 175에서 200bp, 7번을 더 올린다고 예상하는 비율이 제일 높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미국 무역 수지 자체는 2021년에 적자 폭이 최대로 벌어진 걸로 확인했는데요. 세계 주요 수입국인 미국의 경우에 적자 폭이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에 미국인들이 소비가 늘었다는 뜻이고, 여기에 더해서 소비만 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인플레의 여파도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 후반에 더 심화된 이슈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였죠. 미국에서 백악관이 성명을 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빠르면 다음 주 초부터 침공을 할 수도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 다 나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사는 미국인들보다 미국 증시에 있는 투자자들이 더 빨리 대피를 했고요. 채권으로 갈아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금리가 급락을 했었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에너지주 입장에서는 계속 쌍끌이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실적 관련해서도 석유 메이저 회사들의 실적이 2008년 이후로 최고치로 발표되는 중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지정학적 위험이 더해지면서 유가까지 추가로 폭등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에너지주 입장에서는 모든 게 호재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쟁 위험에 따라 방산 회사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차트의 경우에는 빅5 오일 메이저들의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를 나타낸 차트인데요. 2008년 이후에 가장 높아진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잘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중요한 M&A 소식들에 대해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에서는 주요 저가 항공사들 간 인수합병이 발표됐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각 섹터별로 M&A에 대한 반독점 승인이 쉽게 나지는 않는 상황이라서 결과는 지켜봐야겠는데요. 일단 추진하는 사항으로는 승객수 기준으로 5위권 항공사가 탄생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사우스웨스트, 아메리칸 항공,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이 이제 1, 2, 3, 4등인데요. 요거 다음으로 5위권 항공이 탄생할 예정이고, 초저가 노선 업체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프론티어 그룹이라는 회사와 스피릿 항공이라는 회사고, 어쨌든 이와 함께 여행 관련주 전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지난주에 빠그라진 딜로는 1년 반 전부터 전 세계에 관심을 모았던 엔비디아와 ARM의 반도체 회사들 간의 합병건입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그래픽카드, ARM의 경우에는 저전력 반도체 설계도를 만드는 회사로 각종 반도체 회사들의 본인들의 설계도를 라이센싱 해주는 그런 중립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아무래도 모바일 시대의 핵심 기술이다 보니 엔비디아 입장에서 탐을 냈었죠. 최대 거의 100조 원 규모까지 커졌던 딜이라서 세기의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결국 딜이 빠그라지면서 이 딜을 주도하던 소프트뱅크는 방향을 바꿔서 ARM을 1년 내 미국에 상장시키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는 중입니다.